원래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것은 일단 미루고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그 휴가 문제, 또 뭐 미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군과 관련돼 있고 군의 그 앞으로의 어떤 그 나름대로 기강과 그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이고요. 둘째는 그렇다면 우리 군 전체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육군사관학교 생태 생활을 하면서 귀에 따갑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제 사자는 리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서양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래서 귀족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은 특히 이 정부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개인으로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법무장관 내정자였다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 법 체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뭐 누구나 다 자기 개인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으로 좀 더 이제 국가를 위한 그 기여를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그럼에도 계속하는 거 그거는 지탄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 같으면 자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청탁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압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이라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가 상당히 좀 잘못됐다. 그때는 조금 이제 모성애가 앞서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병사가 몸이 아프면 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휴가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대까지 들어올 사정이 안 되면 전화로 이제 그 윗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건 저는 아닙니다. 국방부 아마 설명도 그런 그 점에 이제 그 바탕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화 하나로 이게 휴가를 연장을 하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뭐 생도 생활도 했습니다만 그때 미기하면 생도들은 바로 이제 퇴교 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 미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비상수단을 사용을 했습니까? 뭐 택시를 타고 그냥 진짜 이제 그 속도 위반을 해서라도 그 시간에 들어가고자 했었고 또 사실 택시 운전사들도 내가 지금 부대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면 진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데려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부모한테도 내가 지금 미기하면 안 됩니다. 좀 빨리 가야 돼. 그래 빨리 가라. 그러고 사실은 이제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이 부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기를 안 하고 제대로 이제 도착했는지 항상 궁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군 전체로 한번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휴가 가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대에 관한 규정, 이것은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식훈련요. 모든 나라의 군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제식훈련을 통해서 군기를 이제 함양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제식훈련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데 그냥 걸어가기만 되지. 그걸 발을 맞춰서 갈 필요가 뭐가 있고 바른 자세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양우
그 뭐 법도에 따라서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측으로 돌면 되는 거고, 또 좌양좌, 뭐 그렇게 구령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좌측으로 돌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제식 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군에서 내리는 명령, 지시, 이건 철저히 수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자, 한두 사람이 명령을 안 듣고 규정을 어겨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보초를 썼다고 합시다. 그 보초를 썼는데 규정에는 보초가 똑바로 근무 소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졸았습니다. 그날 뭐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졸았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적이 침투했습니다. 적이 침투해서 그 보초를 죽이고, 그다음 보초가 통보를 안 해주니까 부대도 전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초가 지켜준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그 부대를 다 이제 그 소리 소문 없이 다 이제 이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부대가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후방 부대는 지금 편안하게 이제 경계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침투해서 삽시간에 이 상당한 지역이 적에게 돌파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그 초병 한 사람이 조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정 위반이 아무렇지 않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진짜로 저해하는 결정적인 그 잘못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무엇보다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을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군대에서는 아무리 작은 명령과 지시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으면 어겼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실은 참 서양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참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군생활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사실 미군들의 사례인데요. 미군은 뭐 6.25 전쟁에서 워커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망도 했습니다만 미 8군 사령관으로서 본인 아들도 사실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인 이제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이제 공군 조종사로 참전해서 실종이 사실은 됐습니다.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계속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수색작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수색작전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아들은 뭐 아들의 이제 운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8군 사령관으로서 임무 소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된 사람이 이제 클라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클라크 장군 이제 다뉴브 강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얄루까지, 한국전쟁까지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만, 그 책에서 이제 6.25 전쟁 때 미군 장성이 참전한 사례가 142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3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부상 입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6.25 때 우리 장군이 얼마나 참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전쟁 때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사에 관한 문제니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적용되는 건 평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군인보다는 관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높은 관리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군인 출신으로서 참 이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법무장관 아들의 문제가 큰 사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에 간 것 자체가 잘한 거 아니냐. 또 이제 가출시하는 그렇게 편하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아픈데 이 휴가를 전화를 연장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아프다면서 전화해서 나름대로 휴가 연장하겠다, 미기구 갖고 그렇게 처벌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 나도 부모를 해봤지만 그 이해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높은 정치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나라 전체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철원 대령을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이제 그 석사 졸업자입니다. 제 제자인 셈이죠. 사실은 강직하고 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나름대로 저는 그 통역병 뽑을 때 논란이 되니까 추첨으로도 하고 똑바로 하고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감사해 하면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에서 장포대라고 있습니다.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평시니까 진급 기준에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이철원 대령도 장포대였습니다. 장포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포대로서의 느끼는 어떤 회한, 유혹, 이런 거를 뿌리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 하고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또는 이제 여당 정치인도 그 이대령을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대령이 완벽하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강직하게 했고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원칙적으로 한 거 아니냐. 사실 그 당시에 국방부 내에서도 이대령한테 부탁해봐야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무장관이든 또는 여당의 정치인이든 또는 대통령도 군대 차원에서 군대 전체 차원에서 어떤 것을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일을 변호하기 위해서 휴가를 그냥 사정이 있으면 전화해서 연장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각이 그 여당 정치인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저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사안보다는 후손들한테 무엇을 남겨주고 가르칠 것인가 이걸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많은 국민들은 우리 애들 휴가 좀 늦어도 상관없네 전화하면 되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진짜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자식들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 이걸 극대화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이러한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저는 현 정부 들어서 이 점이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높은 사람들은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참 자식을 잘못 관리 못하고 그 당시 부모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대로 좀 자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미안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뻔뻔하게 그렇지 않다. 잘못도 없다. 보좌하는데 전화를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나중에 드러날 부정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이런 것들을 후손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저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과 현 정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5년이나 짧은 시간을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긴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레거시,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더욱 고민해야 되고, 저는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대승적인 그런 판단과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